60세 이상이라면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매일 걷기만 하면 근육은 충분히 지켜진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단순한 걷기 습관만으로는 빠르게 줄어드는 근육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의 30%가 규칙적으로 걷기를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안에 근육량의 1사 이상을 잃는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는 심폐기능에는 좋지만 하체와 코어의 주요 근육을 강하게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버겁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힘이 붙이지는 않으십니까? 그 순간이 바로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걷는데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 5분이면 충분히 근육을 되살리고 다시 삶의 균형을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조금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일본 도쿄대 노화연구소에서는 의자에 앉아 단 2분 동안 발끝만 들썩거리는 동작을 반복했을 때 허벅지 근육의 활성도가 일반 걷기 운동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만큼 근육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루 5분만으로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단순히 오래 걷는 대신 올바른 습관을 집중적으로 적용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걷기보다 강력한 근육 지키는 습관 4가지와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근육을 해치는 나쁜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이 영상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서로의 삶과 건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신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여러분의 근육은 1아사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습관을 함께 따라 하신다면 단 하루 5분으로도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걷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작은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다리나 팔 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몸 전체의 균형과 생명을 유지하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과 근육의 깊은 연결입니다. 단순히 숨 쉬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제대로 된 호흡은 근육을 살리고 되살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복식호흡을 꾸준히 하면 허리와 복부 근육이 강화될 뿐 아니라 폐활량이 커지고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높아져 근육 회복 속도가 30%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냥 숨을 쉬는 것 같지만 몸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뮌헨 스포츠의학연구소는 호흡 훈련만 집중적으로 한 노인 그룹과 일반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을 비교했는데 호흡 훈련 그룹은 단 8주 만에 허리 근육 힘이 평균 18% 향상되었습니다. 반대로 걷기만 한 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숨 쉬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는 간단한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5분 호흡 근육 훈련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되 가슴보다는 배가 먼저 올라오도록 하십시오. 마치 풍선을 부풀리듯 배를 밀어내는 느낌입니다. 그런 다음 입술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며 배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약 2분이 지나갑니다. 하루 아침 저녁 2번만 해도 허리와 복부 근육이 깨어나고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숨 쉬는 걸로 근육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지? 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일부 학자는 호흡만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산소 공급을 넘어 호흡 시 복압, F야이 올라가면서 허리와 복부 골반 근육이 동시에 자극받는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근육을 직접 훈련하는 하나의 운동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 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근육은 더 이상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흡법을 바꾸면 같은 계단을 올라가도 덜 숨이 차고 다리의 힘이 조금 더 오래 남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숨이 아니라 근육을 살리는 연료로서의 호흡을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릎이 약해져 걷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5분 호흡 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놀랍게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릎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걷는 시간이 다시 늘어나니 삶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단 5분의 투자로 근육을 살리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호흡법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식 호흡을 이미 해보신 분들은 댓글에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숨은 단순한 생존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을 깨우고 삶의 질을 바꾸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이제부터는 걸음보다 먼저 호흡으로 근육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는 순간이 제일 무섭다. 맞습니다. 단 한 번의 낙상으로도 다리가 부러지고 병상에 누운 채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낙상 하루 5분의 작은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균형 훈련을 연구했습니다. 단 6주 동안 매일 5분씩만 균형 운동을 한 그룹은 하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위험이 무려 45%나 낮아졌습니다. 걷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결과였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 옆에 서서 손끝만 살짝 의자에 대고 한 발을 들어 올려 균형을 잡아보세요. 처음에는 10초도 버티기 힘들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30초, 1분, 심지어는 눈을 감고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종아리 근육을 동시에 깨우고 뇌의 균형 감각을 활성화합니다. 재밌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매일 한 발 서기 운동을 하는 노인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균형을 잡는 순간 뇌와 근육이 동시에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습관이 되는 것이죠.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릎이 약해서 이런 운동을 못하겠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도 균형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발을 바닥에 붙이고 살짝 발끝을 들어 올린 뒤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 해도 종아리 근육과 발목 힘이 길러집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루 2분만 해도 낙상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균형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균형 운동이 단순히 낙상 예방에 그치지 않고 근육과 신경의 협응력을 동시에 높여준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걷기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8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1시간씩 빠르게 걷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돌부리에 걸려 크게 넘어지셨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후로 걷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바로 집에서 하는 균형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엔 10초도 버티지 못했지만 2달 후에는 눈을 감고도 30초 이상 버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환자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는 길거리에 돌이 보여도 무섭지 않습니다.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크고 강한 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잃지 않는 힘, 그것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진짜 근육의 힘입니다. 하루 5분 의자 옆에서 한 발 서기를 해보십시오.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집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격려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당당히 다시 일어서는 삶으로. 균형 운동은 그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녁 의자 옆에서 단 30초만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곧 근육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날의 근육은 회복될 수도 혹은 더 빠르게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근육은 단백질이라는 연료를 공급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침 식사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1년 내 근육량이 평균 7% 더 많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반면 아침에 2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 감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순한 아침 식사의 차이가 근육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80세 이상 노인들이 아침마다 작은 생선과 된장국 그리고 두부를 먹습니다. 모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이죠. 연구자들이 이들의 근육량을 분석했을 때 같은 연령대 일본 도시 노인들보다 근육 손실 속도가 40%나 늦었습니다. 아침 단백질 루틴이 바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백질 보충 음료도 도움이 되지만 일상적인 음식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 1개, 약 7기니언그 두부 반모, 약 10g은 우유 1컵, 약 8리론 혹은 황태국에 건새우를 넣어 끓이면 자연스럽게 20g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학계에서도 아직 논란은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아침보다는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백질을 아침에 공급할수록 근육 합성이 하루 종일 활성화된다는 연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아침 단백질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루 전체 근육의 스위치를 켜는 버튼이라는 것이죠. 제가 만난 한 70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부터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와 따뜻한 두유 1컵을 꼭 챙기시라는 것이었죠. 2달 후 환자분은 다시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결코 유지되지 않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호흡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영양이 함께 공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은 하루 근육의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침 식사에 무엇을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메뉴를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작은 팁을 따라하면서 근육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아침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달걀 두부, 생선 두유. 단 5분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근육을 그리고 삶의 활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이라고 하면 보통 허벅지나 팔뚝처럼 크고 눈에 잘 보이는 부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근육들이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활력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손가락 발끝 목 주변, 심지어는 눈 주위까지 작은 근육들이 약해지면 큰 근육들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습관은 바로 작은 근육을 깨우는 일입니다. 서울대 재활의학과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손가락과 발끝을 자극하는 운동을 매일 10분씩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손가락과 발끝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3개월 후 보행 속도가 20% 빨라졌고 넘어짐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단순히 작은 근육을 움직였을 뿐인데 몸 전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팀은 발가락을 자주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뇌 속 운동, 신경망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작은 근육을 자극하면 뇌와 신경이 깨어나면서 큰 근육의 반응 속도까지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발끝까지 힘이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을 하나씩 벌렸다. 오므리기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놓기 손가락을 꼬집듯이 오므렸다 펴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단 5분 TV를 보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동작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작은 근육 운동만으로는 근육량 증가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작은 근육이 깨어나야 큰 근육도 제대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작은 불씨가 살아있어야 큰 불도 타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한 분은 75세 여성인데 손가락이 점점 약해져서 단추를 채우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손가락 오므리기와 공 쥐기 운동을 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손주에게 옷단추를 채워줄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도 삶의 자존감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결코 눈에 보이는 힘만이 아닙니다. 작은 근육이 깨어나야 큰 근육도 지켜집니다. 손끝, 발끝 작은 근육들을 살리는 습관은 마치 땅속 깊은 뿌리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작은 근육이 살아있어야 몸 전체가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손가락이나 발끝 운동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습관이 여러분의 다리, 허리, 그리고 삶 전체를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4가지 좋은 습관, 호흡 균형, 단백질 아침, 루틴 작은 근육 깨우기.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육을 몰래 갉아먹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얼마나 앉아 계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고 TV 볼 때 앉고 스마트폰 볼 때 앉고 저녁 식사 후에도 소파에 앉아 계시진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 대부분을 의자 위에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습관이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15%나 더 빨리 감소했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말해 오래 앉아있는 것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빠르게 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대학교 연구팀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1시간마다 2분씩만 일어나 걷기를 하게 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다리 근육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고 혈당과 혈압까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계속 앉아있던 그룹은 근육뿐 아니라 심장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매일 저녁 1시간씩 걷는데 괜찮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도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즉, 운동은 운동이고 앉아있는 시간은 또 다른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문제라기보다 운동량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다수의 연구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운동을 별도로 해도 근육 손실을 막기 어렵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74세 남성 환자분은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TV 시청으로 보내셨습니다. 매일 저녁 30분 걷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 거실을 왕복하시라는 것이었죠. 불과 2주 만에 다리가 다시 가벼워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몸을 다시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마치 물을 흐르지 않게 막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고 냄새가 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앉아 있으면 혈액이 고이고 근육은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시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할 것 없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 1시간마다 2분 걷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근육은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무릎이 불편해서 오래 못 걷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만 5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살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앉아 계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가볍게 걸어보시길 권합니다. 단 1분만 움직여도 근육은 그 순간부터 다시 깨어납니다. 걷기보다 더 무서운 적 바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과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걷기가 다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걷는다면 오히려 근육을 약하게 하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어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은 6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걷기 습관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절반 이상이 무릎과 발목에 무리를 주는 잘못된 걷기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 그룹은 2년 안에 근육 손실률이 25% 높았습니다. 걷기가 근육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빼앗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걷기가 잘못된 걸까요? 첫째,
구부정한 허리와 고개 숙인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는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무릎에 과도한 압박을 줍니다. 둘째, 짧고 빠른 보폭입니다. 빨리 걷는 것이 무조건 좋은 줄 아시지만 짧게 쪼개 걷는 습관은 근육을 충분히 쓰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무거운 발 뒤꿈치 충격입니다. 발 뒤꿈치를 세게 내리찍듯 걷는 습관은 무릎 연골을 닳게 하고 종아리 근육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는 올바른 보폭과 팔 흔들기를 유지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단 12주 만에 올바른 걷기를 한 그룹은 허벅지 근육 두께가 평균 7% 늘었지만 잘못된 걷기를 한 그룹은 오히려 3% 줄었습니다. 걷는 방법 하나가 근육의 흥망을 좌우한 것입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세가 조금 나빠도 꾸준히 걷는 것이 안 걷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은 잘못된 걷기는 장기적으로 근육 손실을 가속화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걷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제가 만난 한 69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10,000보 이상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과 다리 힘 빠짐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관찰해보니 발 뒤꿈치를 강하게 내리찍으며 구부정한 자세로 걷고 계셨습니다. 교정 운동을 통해 보폭을 넓히고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며 팔을 크게 흔들도록 지도했습니다. 단 2달 만에 무릎 통증은 크게 줄었고 다리에 힘이 다시 붙었습니다. 이 환자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똑같이 걷는데 몸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 운동이 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걷고 계신 모습은 어떤가요? 허리가 굽지는 않았나요? 보폭이 너무 짧지는 않나요? 발 뒤꿈치를 세게 찢고 있지는 않나요? 작은 습관이지만 이 잘못된 걷기가 쌓이면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고 무릎은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걷는 것이 올바를까요? 첫째,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둘째, 팔을 크게 흔들며 보폭을 자연스럽게 넓게 합니다. 셋째, 발은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부드럽게 굴리듯 디딥니다. 여러분, 올바른 걷기 하나가 근육을 살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집문을 나서기 전 한 번만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걷기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근육을 살리는 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용히 잃어가는 길을 걷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육은 쓰면 유지되고 먹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부족하면 근육은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의 식탁은 여전히 밥과 국김치 위주로만 차려집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지만 정작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한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의 7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근육 감소증 사르코페니아이라는 노년기 대표 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고 회복이 더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같은 연령대 노인 2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한 그룹은 밥과 반찬 위주의 일반 식사를 했고 다른 그룹은 매 끼니마다 단백질 음식을 꼭 포함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두 그룹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단백질을 챙긴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은 오히려 5% 감소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활동량이라도 식단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기를 잘 못 먹는데 어떻게 단백질을 챙기죠? 꼭 고기만 답은 아닙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 심지어는 멸치나 건새우 같은 작은 식재료에도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고기는 젊은 사람 음식이라며 스스로 식탁에서 배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자주 챙겨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적정량의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식이 아니라 부족입니다. 특히 하루 한 끼 이상 단백질을 거르는 것은 근육에게 굶주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만난 73세 여성 환자분은 평생을 채식 위주로 식사하셨습니다. 밥과 채소는 충분했지만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결국 다리에 힘이 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1개, 점심에는 두부 반모, 저녁에는 생선 한 토막. 불과 2달 만에 계단을 오르는 힘이 다시 생기셨고 손주와 산책도 가능해졌습니다. 밥상에 단백질을 올리니 삶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하루하루 식탁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밥과 김치로는 절대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단백질이 빠진 식탁은 근육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오늘 식탁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단백질이 충분했습니까? 만약 부족했다면 내일 아침부터라도 단백질 한 가지를 꼭 추가해 보십시오. 그것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밥상에서 빠진 단백질만큼 여러분의 근육도 빠져나갑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밥 위주가 아니라 근육 위주 식탁으로 바꾸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 9시 이후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조금만 달달한 게 땡긴다 하시며 과자빵, 아이스크림 혹은 달콤한 음료를 찾으십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근육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하버드 의대의 노화 연구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이 늦은 밤에 단 음식을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근육 합성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30% 이상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밤새 회복해야 할 근육이 오히려 손상된 채로 아침을 맞게 됩니다. 단순히 달콤한 간식 하나가 근육의 재생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또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대 연구팀은 밤 10시 이후에 단 음식을 먹는 그룹과 먹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단 4주 만에 늦은 밤 단 음식을 먹은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5% 줄어들었고 반대로 간식을 끊은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야식의 영향이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과일도 안 되나요? 내 밤 늦게 먹는 과일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감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낮에 드신다면 좋은 에너지원이지만 밤에는 근육 합성을 방해하는 적으로 바뀝니다. 반면 오이나 토마토처럼 당분이 적고 수분이 많은 채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란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총 섭취 칼로리만 맞춘다면 늦은 밤 간식은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노인의학 연구들은 같은 칼로리라도 섭취 시간에 따라 근육 합성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인 셈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여성 환자분은 평생 동안 늦은 밤 TV를 보면서 과자를 드셨습니다.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만 드시고 달콤한 간식은 낮에만 드시라는 것이었죠. 불과 한 달 후 아침에 몸이 가볍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야식을 끊었을 뿐인데
근육이 살아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 역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야식은 입은 즐겁게 하지만 근육은 슬프게 만듭니다. 낮에는 영양이 되고 밤에는 독이 되는 것이 바로 설탕과 단 음식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이 습관을 끊어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밤마다 어떤 간식을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함께 참고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콤한 한 입이 내일의 근육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바꾸면 내일 아침은 훨씬 더 가볍고 강한 다리로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다리. 계단을 오르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한숨을 쉬는 순간. 손주가 할머니 뛰어와요 하고 손짓하는데 마음은 따라가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근육이 우리 삶에서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살덩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 자존심, 독립입니다. 근육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 수 있었던 쌀 자루가 이제는 두렵게 느껴지고 버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점점 더 힘겨워집니다. 작은 불편이 모여 결국은 나는 더 이상 혼자서 못하겠다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 저널에 실린 한 보고서에서는 70세 이상 노인 중 근육 감소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경우가 전체의 4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단순히 걷기와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이미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라는 자기 위로가 어느 순간 나는 혼자서 못해 라는 현실로 바뀐 것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는 근육이 약해진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단순한 육체적 불편을 넘어서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감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계단을 편안히 오르내리셨습니까? 그 순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미 근육은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6세 남성이셨습니다. 이분은 나는 아직 건강하다며 아침마다 공원을 걸으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지 못해 1층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다리를 잃으니 집도 인생도 반쪽이 된 것 같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근육은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의 올바른 습관만으로도 무너진 근육은 다시 일어섭니다. 호흡으로, 균형 운동으로, 단백질 아침으로, 작은 근육 깨우기로 우리는 근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잃은 하루는 결국 삶을 잃은 하루가 됩니다. 하지만 근육을 되찾은 하루는 웃음과 희망이 다시 돌아오는 하루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근육을 살리는 선택을 했는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계단이 두렵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겨우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존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좋은 습관, 4가지와 근육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습관 60세 이상이라면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매일 걷기만 하면 근육은 충분히 지켜진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단순한 걷기 습관만으로는 빠르게 줄어드는 근육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의 30%가 규칙적으로 걷기를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안에 근육량의 1사 이상을 잃는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는 심폐 기능에는 좋지만 하체와 코어의 주요 근육을 강하게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버겁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힘이 붙이지는 않으십니까? 그 순간이 바로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걷는데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 5분이면 충분히 근육을 되살리고 다시 삶의 균형을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조금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일본 도쿄대 노화연구소에서는 의자에 앉아 단 2분 동안 발끝만 들썩거리는 동작을 반복했을 때 허벅지 근육의 활성도가 일반 걷기 운동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만큼 근육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루 5분만으로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 예, 가능합니다. 단순히 오래 걷는 대신 올바른 습관을 집중적으로 적용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걷기보다 강력한 근육 지키는 습관 4가지와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근육을 해치는 나쁜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이 영상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서로의 삶과 건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신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여러분의 근육은 1아사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습관을 함께 따라 하신다면 단 하루 5분으로도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걷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작은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다리나 팔 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몸 전체의 균형과 생명을 유지하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과 근육의 깊은 연결입니다. 단순히 숨 쉬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제대로 된 호흡은 근육을 살리고 되살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복식 호흡을 꾸준히 하면 허리와 복부 근육이 강화될 뿐 아니라 폐활량이 커지고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높아져 근육 회복 속도가 30%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냥 숨을 쉬는 것 같지만 몸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위넨 스포츠의학연구소는 호흡 훈련만 집중적으로 한 노인 그룹과 일반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을 비교했는데 호흡 훈련 그룹은 단 8주 만에 허리 근육 힘이 평균 18% 향상되었습니다. 반대로 걷기만 한 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숨 쉬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는 간단한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5분 호흡 근육 훈련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되 가슴보다는 배가 먼저 올라오도록 하십시오. 마치 풍선을 부풀리듯 배를 밀어내는 느낌입니다. 그런 다음 입술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며 배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약 2분이 지나갑니다. 하루 아침 저녁 2번만 해도 허리와 복부 근육이 깨어나고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숨 쉬는 걸로 근육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지? 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일부 학자는 호흡만으로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산소 공급을 넘어 호흡 시 복압, F야 이 올라가면서 허리와 복부 골반 근육이 동시에 자극받는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근육을 직접 훈련하는 하나의 운동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 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근육은 더 이상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흡법을 바꾸면 같은 계단을 올라가도 덜 숨이 차고 다리의 힘이 조금 더 오래 남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숨이 아니라 근육을 살리는 연료로서의 호흡을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릎이 약해져 걷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5분 호흡 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놀랍게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릎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걷는 시간이 다시 늘어나니 삶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